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2% 급락하며 주간 기준 2013년 2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지난주 보합을 유지했던 용산구와 서초구가 하락 전환하며 25개 자치구 모두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공작아파트가 여의도 재건축 정비사업 가운데 처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노후 주거단지가 밀집해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여의도 일대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청을 받은 공공분양 사전 청약에 6만 4,470명이 접수해 1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공급 당첨선은 평균 1,716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밥 사 먹을 돈이 있다면 청약통장은 유지하라.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청약시장에 내려오는 오래된 격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청약통장을 두고 해지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들고 가야 할지 고민인 수요자분들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영끌로 내 집 마련을 해버린 실수요자들에게 사실상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1주택자들의 청약통장 전략도 좋고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투자 전략 좋습니다. 자, 부동산 실전 재테크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전략 상담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1:1 대면 상담 안내해 주시죠.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자산의 거의 7~80%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부동산이라는 건 안정성과 수익률은 높지만 환급성에서 좀 낮은 비율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좀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환급성 때문에 노후에는 이런 내가 질병이라든지 또 요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큰 자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자금들을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도 분명히 우리가 노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환급성이 뛰어나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의 투자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또 노후에도 이런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또 100세 시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에 어떤 은퇴 부동산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노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시간 좀 활용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알찬 투자 전략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16번이고요. 문자 상담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해보기 전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참 많으실 거예요. 투자 전략이라든가 매수 타이밍, 전망 이런 부분들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으니까요.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수화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의정부에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네. 저기 네. 용인에 네.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네. 대감 면소재지에. 네. 그리고 이제 양지에 그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분양 여보세요? 그래서 네네. 네. 그 분양권도 네.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 싶고 그거를 음.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세금 문제에 네. 이상이 없을까. 집은 싼 집이지만 네. 그래서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다주택자시라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의정부시와 용인에도 각각 집이 있고 또 분양권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직접 상담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의정부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또 용인에 아파트를 네. 한 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 면소재지에. 용인 쪽에. 면소재지. 네네. 그래서 지금 의정부의 다가구 주택, 네네. 다가구 주택을 보유 중이신 거고, 네. 그리고 용인 지역에 네네. 아파트를 한 채 보유 중이신 거고, 네네. 그리고 지금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네네. 분양권을 지금 가지고 보유 중이시고, 그래서 네. 이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돼서 지금 3주택이냐 이게 네네. 이게 궁금하신 거고, 네. 지금 또 이게 대한 전망이 또 궁금하신가, 이런 여러 가지 네, 어떻게 네, 매도의 네. 순서를 맞춰야 될지. 네네. 일단은 먼저 분양권 먼저 설명드리면, 분양권은 작년부터는 네. 양도할 때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네네. 법이 시행돼서 네네. 분양권도 양도 시에는, 그러니까 의정부 다가구 주택이나 용인의 네. 주택을 매도할 때는 3주택인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나- 분양권이 이제 주택이 되고 나서 원래 분양권이라는 권리인데, 네네네.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권리인데, 분양권은 네네. 작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거든요. 네네. 이제 양도를 할 때. 그러다 네. 보니까 3주택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 의정부 거나 용인 거의 아파트를 양도를 한다라고 치면 네네. 결국은 3주택에 대한 중과 대상이 돼. 지금은 중과가 면제되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중과 대상이 아닐 거예요. 근데 네. 중과 완화가 풀리게 되면 3주택자가 되시는 거예요. 분양권은 그래요? 언제 입주해요? 2024년 말이요. 4년도에 입주고. 네네. 분양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처인구 양지면 양지. 네네. 네. 남곡리라고. 네. 남곡리. 이번에 얼마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경남 안어스집이. 그 아파트 지금 분양 받으신 거예요? 그 미분양 돼가지고요. 네. 그거 그냥 우선순위로 하는 거 하나 했어요. 그 분양받은 목적이 뭐예요? 그냥 들어가서 살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양지 대감 이쪽이 좀 SK가 들어와서 좋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대감에 네. 거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거주를 들어가서- 목적으로 예, 들어가서 살을까 생각도 좀 거주도 해고요. 하고 주변 또 여건도 좋아지니까 투자도 되고 해서 지금 분양권을 받으셨는데, 예. 지금 이거 몇 평 분양 받으셨어요? 32평이요. 32평. 네네. 이거 32평 분양가가 4억 넘죠? 4억 저기 확장하는 것까지 4억 7천 몇백이에요. 4억 7천? 네네. 이게 확장 포함해서. 네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경남 아너스빌, 그러니까 이 용인의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같은 게 얼마 전에 분양을 하고, 또 주변 지역의 SK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또 사업도 조성이 되고, 네네네. 또 우리 용인 물류센터도 조성이 되면 유동인구는 많아지긴 한데요. 네네네. 수도권 지역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위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요건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서울 접근성이에요. 네. 서울 접근성이고, 두 번째가 우리 신도시 보면 판교라든지 이런 지역은 자족 기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변 지역에 업무 지구가 있으니까 네네네. 자체적인 수요를 소화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자체적인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을 갖추느냐, 이 두 가지예요. 네네. 근데 우리 지금 분양받으신 아파트는 서울 접근성이 멀죠, 사실은.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네, 역세권은 아닌데 이제 차로 간다면 강남권은 뭐 조금 차로 가면 가까운 고속도로 편이죠. 톨게이트가 가까우니까 네네네. 멀진 않겠지만 일단은 네네.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은 좀 멀어요, 네네네. 사실은. 네. 그러면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가는 고진역 있죠. 김양장동도 있고 고진역 네네네. 있잖아요, 주변에. 네네. 고진역 앞에 있는 신규 아파트가 네. 32평이 5억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고진역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똑같으면 네. 실질적으로 수요층들은 어디를 선택을 먼저 할까요? 여기 있는 데가 낫겠죠? 낫겠죠. 그러면 네. 우리 아파트가 네. 고진역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낮죠. 근데 네. 고진역 아파트가 5억이에요. 네. 그럼 우리 아파트가 5억이 넘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매수한 가격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분양 경남 아나스비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률이 그러니까 분양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네네. 가격이 많이 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도 뭐 신규 아파트고 또 그쪽에 거주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거주용으로는 괜찮을 거니까요. 네네. 거주하시고 네. 용인의 아파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서인구, 네. 백안면, 네. 근창리 근처. 네. 1083버지 무슨 아파트예요? 청와 아파트요. 아, 청화 아파트. 예, 홀 나홀로 한 동짜리 나홀로 세대수 좀 작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 아주 싼 집이에요. 네. 1억 미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그 가격대가 한 1억대 정도 그리고 1억 미만인 것도 있고 조금 평수 큰 거는 네네. 그래봤자 1억 초반일 거예요. 네네네. 매수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거 가격 보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했어요. 네, 제가 볼 임대 때는 받을까고. 다주택자니까 용인의 네네. 그 아파트는 좀 처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왜냐하면 거요? 네? 저기 청아 청화 아파트요? 아파트를. 왜냐하면 용인 같은 경우 아파트가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뭐 취득세라든지 또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좀 불합리성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지금 뭐 저가인 주택이다 보니까 뭐 그런 중과 대상이 안 되거나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네. 용도가 내가 거주 목적도 아니고 용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좀 홀가분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네네. 그게 맞는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는 내 나이대에 맞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아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의정부 네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지금 안 불려서 모르겠지만 의정부 다가구 주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나쁘지 않아요. 보유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의정부 지역은 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거든요. 주변 지역이. 네네.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다 보니까 뭐 네. 이런 이 비용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그 네네. 전세가 상승의 부담들 그리고 금리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금리가 오르다 보면 대출 금리도 오르거든요. 그럼 대출 네. 금리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대출을 받기가 부담되기 때문에 좀 적은 금액으로 갈 수 있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찾다 보면 의정부 네네.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런 집주택들이.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수요들도 차고 또 의정부 네. 지역이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보니까 재개발 네네. 추진들을 또 많이 해요. 예, 거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몇 군데 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그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은데요. 재개발도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구 네. 주택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네. 청호 아파트를 매도를 해야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네. 제가 의정부 집을 임대 사업자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의정부 주택을요. 네네. 뭐 공시 가격이나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 볼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굳이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내가 묶여 있고 보다는 네네. 그냥 두 채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어 아파트만 좀 정리하시고 두 채 네네.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금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시네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저희 살고 있는 그 집이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주택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를지 안 오를지 그거 좀 확인 좀 하고 싶어갖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전망 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아, 그 다산 신도시에 네. 그 반도 유보라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좀 나이가 있어서 어느 시점에는 좀 적은 평수로 갈아타야 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아, 네. 예, 지금 예, 요게 몇 평형대 보유하고 계신 거죠? 33평이요. 33평 가지고 계시고 언제부터 예. 보유를 하셨어요? 지금 만 4년 한 2개월 됐는데요. 4년 조금 넘게 가지고 계셨고요. 예,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고 혹시 매도하고 예. 이사를 하신다면 보고 계신 지역 있으신가요? 아, 이제 적은 평수로 가야 하니까 구리시에서 살다가 네. 넘어왔는데 다시 구리시로 가야 되나. 큰 집을 그러시군요. 사가지고 수리해서 적은 평수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이에요? 예, 예. 지금 이게 지금 4년 정도 된 분양 때부터 계속 지금 입주해서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예, 예. 그리고 평수를 좀 줄여서, 그럼 20평대로 네, 줄여서 네.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때 조금 갈아타야 되나. 갈아타기. 예, 시기. 내년에 지하철이 이제 개통이 된다는 소리는 있거든요. 예. 요게 두 개가 궁금하신 거죠? 그러면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20평대로 갈아타고 간다라고 하면 뭐 방금 예. 얘기하신 거 구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구리를 가실 거면 그대로 계시는 게 맞아요. 아, 여기에요? 네, 20평대로 가신다라고 하면 예. 서울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 오래된 주택이라도 서울 쪽으로요? 서울 쪽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20평대로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데 예, 예. 만약에 구리로 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예. 땐 다산이 그대로 계시는 게 더 유리해요. 아. 우리가 다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증가율이 엄청 많이 늘어서요. 예, 지금 예. 아마 10만이 훌쩍 넘었을 거예요. 예, 10만 예. 명이라는 인구가 훌쩍 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산이 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 서울로 나오는데 출퇴근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예. 서울 출퇴근 자체가. 예. 근데 이런 서울 출퇴근 그러니까 접근성이 오래 걸리는 것 단점 빼고는 나머지는 예. 거주하기 좋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이 서울 접근성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는 인구의 서울 접근성을 올려주는 게 우리 이제 별내선 8호선 연장선이잖아요. 예, 예. 이게 내년 12월 달에 개통 예정이잖아요. 예, 예. 근데 뭐 개통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24년도에는 개통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우리 다산이 다 좋은데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점이 24년도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만약에 8호선 같은 게 개통이 되면 우리 잠실까지 예, 예. 30분이면 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신규 아파트에 또 주변 지역에 또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위쪽에 업무지구도 생기고 또 왕숙 신도시도 주변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 주변 여건도 좋아질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 이 지역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지금 분양가 대비했을 때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 예. 지금처럼 이런 상승폭을 그리면서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래도 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앞으로요? 네. 근데 아까 지하철 말씀하신 개통- 대로 20평대로 갈아타고 싶은데 갈아타는 예. 시점을 보면 8호선이 개통이 24년도 이후니까 예. 24년 이후 하반기 또는 25년도에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갈아타기 한다라고 하면 구리는 아니고 서울 쪽으로 가셔야 돼요. 서울 무슨- 쪽으로요? 네. 평수를 아. 줄이면 예, 우리 아파트에서 평수를 줄이면 서울 쪽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뭐 예. 지금 간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30평대 아파트를 매도하고 뭐 예. 상계 주공 아파트를 간다든지 뭐 상계동 같은 재건축 아파트 좀 오래되었지만 간다라고 하면 20평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예. 식의 움직임을 보여야지 조금 더 구리 쪽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안 맞- 우리가 다산 같은 걸 또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다산 아까 왕숙 신도시도 말씀드렸고 주변 지역에 택지 개발 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 물량이 많으니까 우리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을 하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하는 8호선 연장선이 생기기 24년도란 말이에요.
예, 예. 뭐 23년 12월 달이지만 뭐 늦으면 24년도라고 치면 24년도면 그때까지 왕숙이 완성되고 주변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교통의 호재를 누릴 때까지는 좀 더 당분간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갈아타는 시점에는 좀 더 하급지, 그러니까 좀 더 뭐 하급지다 상급지다 구리하고 다산을 따질 수는 없지만 비슷한 지역으로 가는 이 차라리 좀 상급지로 가는 게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보유하시고요. 갈아타기 하실 때에도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동아파트 사는데 네. 지금 매수 시기가 2008년이고 매수가가 이제 한 3억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이거를 향후 전망하고 매도 여부를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14년 정도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셨네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집을 만약에 매도하고 혹시 보고 계신 지역도 있으신가요? 아니 우선 여기에 향후 전망에서 매도가 괜찮다고 하면 네. 팔고 나서 이제 뭐 좀 내놓고 좀 알아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전농동의 동아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아파트 되게 오래 보유하셨네요. 예, 예, 오래 보였습니다. 가격이 중간에 흐름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10년 이상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예. 많이 가격이 상승했을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몇 평이에요? 27평이요. 27평. 네, 네. 그래서 이걸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그리고 이걸 매도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예. 또 가는 방향도 고민 중이신 거고. 네, 제가 볼 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좀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요. 보유하는 게. 네. 이 27평 아파트를 예, 예. 매도하고 갈아탄다고 해도 네, 네. 여기보다 더 상급지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금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을 보태야지 상급지로 갈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지금 네. 보면 청량리역, 용두역, 신담역 거리상으로 보면 약 10분 내로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예, 맞습니다. 뭐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 아파트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다, 또 대단지 아파트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우리 아파트의 장점은요, 청량리역에 근접하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지역이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예. 소형 평수라는 거, 20평대라는 거. 네, 이런 네.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얘기의 소형 평수 중에도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우리 아파트와 뭐 레미안 크레시티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대단지의 신규 아파트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 네. 아파트 신규 25평 아파트가 지금 12억, 13억 정도 해요. 근데 우리 음. 아파트 27평이 한 9억 정도 할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가 가격 그거 차가 정도입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의 매매나 그리고 또 전세 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파트가. 또 뭐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 비교 물량들을 뭐 데이터를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뭐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수요가 적은 지역이에요. 근데 들어오고 싶은 지역이잖아요. 전체적인 지역은 청량리가.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을 찾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자체도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들어올 수요는 많은데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지역에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네.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소형 평수라는 것은 그만큼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세 물량이 쌓이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네, 네. 빠져나가는 수요가 전세 물량이 금방 소화가 되는 물량들이 많거든요. 그 네, 뜻이 이런 도심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또 그리고 청량리 지역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청량리 지역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공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주변 지역을 찾는데 교통의 중심이 되고 도심 접근성이 좋은 청량리 지역을 찾아요. 그래서 청량리 지역에 재개발도 많이 하잖아요. 네. 재개발도 많이 하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816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많은 재개발들, 정비구역들을 시행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물량이 나오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당분간은 계속해서 그 공급이 부족한 현상들을 유지시킬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그냥 알겠습니다. 좀 편하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보유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노후에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가 부동산을 지금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여러 채 사다 모으는 다주택 형태로 보유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현금화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언제 현금화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하시고 특히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움직여야 될지 많이 고민들 하십니다. 특히 또 최근에 보면 정비구역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 부동산에서 빌라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만큼의 정비구역이 또 활발해질 거라는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들이 나오면서 재건축에 대한 또 활발성이 또 높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노후 준비하는데 적당하지 않는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는 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노후 대비를 위한 방법론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들도 우리가 노후, 은퇴 설계에서 충분히 필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좀 맞지 않냐라고 포기하신 분들은 이번 시간 좀 활용하셔서 재개발, 재건축에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이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20, 30대 투자와 50, 60대 투자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는 투자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1:1 대면 상담 신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그 빌라를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네. 요번에 등기를 작년 12월 말에 했는데, 네. 그 용산 효창공원 앞하고 동호암동 쪽에 빌라를 보고 있는데 어디가 네. 더 좋은지, 매수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네. 아니면은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가 나은지 그걸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후암동,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네.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아파트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네. 직접 거주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러면 용산에 투자를 빌라 다세대 주택을 투자 네. 목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게 동호암동, 후암동 쪽에 이제 동호암동 쪽과 네, 제가 본 데는 동호암동 한 4구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호암 4구역, 지정은 안 가칭 되는데. 4구역, 가칭 4구역. 네, 네. 가칭 4구역, 네. 4구역 쪽에 있는 동호암동을 보시고 네. 그다음에 효창동, 네, 효창공원 앞쪽에 거기 롯데캐슬 아파트 위쪽에. 위쪽, 네. 롯데캐슬 위쪽 앞쪽으로 네네. 이 지역을 다세대 주택을 보셨고 이 네. 지역은 가칭도 없죠. 아직 이 지역은 네네. 움직임은 전혀 없는 지역이고 네. 후암동 지역은 최근에 남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고도에 대한 제한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희소식들이 조금 들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논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네.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호암동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원래 네. 토지 이용 확인원 상으로는 네네. 묶여 있는 지역인데 그게 풀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 노후도는 후암동 지역이 되게 오래되고 낡았는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개발이 좀 지지부진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네. 이 부분들이 좀 좋은 소식이 있는 지역인 것 같고 그래서 두 군데 네. 지역을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두 군데 중에 가격이 어떤 걸 너무 선택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신 거예요? 그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네. 여기하고
차라리 일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낫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일기 신도시. 네. 아직 일기 신도시에 대한 뭐 안정성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바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일기 신도시 재창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네.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그게 구체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기 신도시는 제가 볼 때는 될 거는 같은데 네.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먼 시간을 좀 기다려야 돼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게요. 금방 그걸 나올 줄 가지고 알았더니. 투자하는 거는 네. 차라리 내가 용산 지역이다 아니면 서울 지역의 재개발을 지금 추진 중인 단계에 있는 지역들 이런 네. 지역들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음. 투자성으로만 봤을 때는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두 군데 중에 선택한다고 하면 후암동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맞아요. 아. 지금 효창공원 지역이 훨씬 더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이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롯데캐슬 뒤편 지역은 제가 방송에서 저번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재개발에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네. 노후도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접도율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세대 밀집도라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요건들이 그 지역이 충족되지가 못해요. 아. 재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재개발의 얘기들이 용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개발의 요건들이 좀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접도율이라는 것은 도로를 인접하는 면적이 얼마나 크냐, 이런 도로 간격이 얼마나 크냐,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 지역은 도로 여건이 바둑판 모양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아. 그 옆에 원효로 같은 경우 우리 공공재개발 하잖아요. 바로 옆으로. 네. 근데 네. 공공재개발 그 지역을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골목골목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지역은 차가 다 들어가요. 아. 이렇게 도로 자체가 너무 잘 정갈되어 있고 그리고 뭐 세대 밀집도 그러니까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밀집도도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그 요건들이 좀 갖춰져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산에 우리 용산이 핫한 지역이고 개발 호재도 너무 많은 지역이고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지역이고. 그렇죠? 근데 용산 지역에 45개 동이 있는데요. 이 동 전체가 다 개발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개발이 먼저 되는 선도 지역이 있을 거고요. 이 선도 지역을 따라가는 형태의 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신 두 군데는요. 선도 지역 동은 아니에요. 아. 선도 지역 동은. 아까 말씀하셨죠. 용산 지역의 가격이 높아서 내가 차라리 일기 신도시를 갈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두 군데에 있는 주택보다 뭐 원효로라든지 신창동이라든지 서계동이라든지 청파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요. 지금 두 군데 본 데보다 훨씬 더 비싸요. 아,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이 두 군데가 본 지역이 용산에서는 가장 쌀 거예요. 아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다세대 주택이 이렇게 비싸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용산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싼 거예요. 용산이라는 지역을 딱 쪼개서 이렇게 보면. 네. 그만큼 선도 지역이 아니라 좀 따라가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용산을 투자를 하려면 선도 지역을 투자하셔야 돼요. 조금 가격을 높게 책정하셔서. 근데 내가 만약에 그 가격이 안 되면 선도 지역을 아니라 따라가는 지역을 하느니 차라리 서울에 지금 재개발, 용산 말고도 여러 군데 재개발 정비구역들을 할 예정이고 하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을 선점해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용산 지금 지역에 현재 가장 진행 낮은 지역 중인데요? 있죠? 지금 보신 네. 용산에서 가장 싼 지역 두 군데 봤잖아요. 네네. 이 자금이면 서울의 다른 정비구역 지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선도를 하는 정비구역 지역을. 얼마 정도? 그 지역도 다세대 주택이 한 5억대 정도면 들어갈 수 있어요. 5억 정도면.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후암동과 효창동 지역도 한 그 정도 가격은 될 거예요, 아마. 5억 그러니까 정도. 이제 내 자금이 갭으로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따라 그리고 재개발이 있는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하는 지역과 뭐 공공 재개발 모아타운 하는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역세권 시프트 개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역세권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갭 투자 금액은 적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안쪽 지역은 매매가 자체는
낮지만 전세가 낮다 보니까 투자금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차이가 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내 투자금에 맞는 방법대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일기 신도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용산을 보신 건 잘 선택하셨는데요. 네. 용산이란 지역 중에 선도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도 지역은 아니고 따라가는 지역인 것 같아요. 선도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럼 청파동이나 뭐 서계동 청파동, 이런 데. 서계동, 신창동, 원효로 원효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는 선도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네. 조금 그래서 가격대가 또 다르잖아요. 사실은 가보면.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용산 전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용산구 전체가 그래 따지면 다 개발되면 용산구 전체가 덜 썩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환 방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씩 네. 하나씩. 네네. 네. 그리고 그럼 혹시 네. 그 근린생활시설도 저기 입주권이 나오나요? 그거는 조합 방식에 따라 달라요. 조합원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요. 아. 우리가 흔히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정법상 안 나오는데요. 네네. 원래는 안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요건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 나오는 그래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여건들 그 조합해서 정하는 여건들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 취득세 중과 네. 8% 나오나요? 두 번째 1주택 이거. 있으시면 취득세 중과되십니다. 아, 네. 이게 완화될 저기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취득세 완화가 아니라 지금 양도세 완화만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은 지금은 중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일대일 대면 상담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 송파구에 동안가람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 근데 제가 2주택자라 이거를 매도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라서 그거 여쭤보고 싶거든요. 송파 풍납동에 있는 동한가람 말씀이시죠? 네. 자, 언제부터 보유하셨을까요? 2019년에요. 19년에 보유를 하셨고요. 매도 타이밍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2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동안가람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거주하고 계시고. 근데 네. 이걸 매도하시고 매도할지 안 할지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네. 지금 몇 평이에요? 31평이요. 31평? 네. 31평이고 가격대가 지금 31평이면 어느 정도예요? 지금?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 네. 그러면 지금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4천만 원 정도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더 보유하셔야 돼요. 2주택에 대한 뭐 세금 중과에 대한 완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내가 다른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2주택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보유하셔도 동화 네. 한가름은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첫 번째가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아.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네. 송파구 전체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거고요. 어. 우리 동화 한가람이 송파구잖아요. 네. 송파구 전체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거고요. 특히 동화 한가람이 또 한강변에 있잖아요. 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강변에 우리 보면 동화 한가람을 제외하고 쭉 잠실부터 해서 여의도까지 또 네네. 위쪽 강북 쪽에도 자양동부터 성수동 지나서 옥수동 이렇게까지 보면 네. 한강변에 평당 4천만 원짜리 아파트 있을까요? 글쎄, 없지 않을까요? 없어요. 네. 아마 가양동 정도까지 가야지 있을 거예요. 강남 쪽, 잠실 쪽은 한강변이면 평당 1억이에요. 근데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평당 우리 반값도 안 되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한강변이 우리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예전에 한강 르네상스라고 했지만 이후에 뭐 그래서 성수동 재개발이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왔지만 지금
다시 나오고 나서 우리 35층 규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네.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압구정동이라든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49층 또 높게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한강변 자체에 대한 개발 의지를 다시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강변 주변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한강변에 이런 고층, 마천루 같은 아파트들이 생기면 네. 그 지역의 아파트들 가격대가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아직까지 낮은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송파 한가름, 동아 한가름 아파트의 가장 네. 큰 장점이에요. 아, 첫 번째 장점이. 네. 두 번째는 이제 잠실에 있다는 겁니다. 잠실 역과의 접근성이 세정거장이면 갈 수 있잖아요. 네. 세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데 우리 가격이 또 저렴한 거예요. 송파구에 있는 것 중에 저렴하다 했잖아요. 네. 세정거장 가지고 잠실 가고 그리고 조금 뭐 잠실역에서 2호선을 갔다면 삼성역 가고 이렇게 가는데요. 잠실역부터 삼성역까지 개발을 하잖아요. 업무지구 개발을 하고 또 업무지구도 많이 있고 그리고 네. 직장 수요도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해요. 이런 지역적인 가격과 위치적인 가격 두 가지가 다 장점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에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서울 지역에서 많이 요청하는 게 한강을 따지듯이 또 네. 숲세권 공원들도 많이 따지잖아요. 네. 우리 광나루 공원이 바로 앞에 있고 네. 네. 그리고 풍납토성 공원도 있고 네. 그렇죠. 이런 한강변 공원 중에 가장 큰 공원도 끼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좀 뭐 어수선한 레미콘 부지도 뭐 그 지역을 공원으로 개발할 거고 그러면 또 네. 최근에 또 우리 병원이라는 게 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면 병원이 네. 근접한 지역이 훨씬 더 수요층들이 많거든요. 또 주변 지역에 아산병원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매도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보유하고 계신 풍납동의 아파트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그 분당구 판교건너 그 5단지 푸르지오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게 이제 시세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좀 팔아도 되는지 그런 거 조금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전망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 봐요. 판교원 네. 5단지 아파트 언제부터 보유하셨죠? 지금 한 2017년도? 17년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년 정도, 5년 이상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네. 앞으로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에 네.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판교원 5단지 푸르지 아파트 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17년도 매수하셨으면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오른 건 다 오른 건지 더 오를 가도 것인지. 되는지. 네. 가격은 지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오를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고점인지 이게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큰 상승폭은 없지만 지금 고점은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판교는 네. 판교를 기준으로 동고서저거든요. 네네. 동판교는 가격이 높고 서판교가 조금 낮잖아요. 네. 원래 분양가도 비슷했고 시작도 비슷했어요. 근데 네. 지금 동판교와 서판교가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3억 차이가 뭐 때문에 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학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이에요. 네. 근데 학군은 수요층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는데 네. 교통은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메꿀 수 있는 게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교통이 이제 월판선이라는 부분과 지금 3호선 연장선, 그러니까 3호선 연장선이 들어올 지금 현재로는 계획 단계지만 3호선 네. 연장선이나 월판선이 들어오는데 월판선이 26년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월판선이 들어오는 교통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네. 판교역처럼 신분당선을 바로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이 교통으로서 충분히 가능해지거든요. 지금보다. 네. 그래서 이런 교통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서판교 지역을 매도 타이밍을 따로 잡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있지만 네. 부재였던 지역, 그러니까 동판교와 서판교의 가격 차이가 났던 이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고쳐질 거니까 고쳐진다면 고쳐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고쳐지는 시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 서판교나 동판교 같은 경우가 가격이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다 올라가다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30평대 아파트를 서울에서 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구하려고 하면 위례 네. 30평과 서판교 30평을 또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위례라는 지역이 있고 판교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둘 다 서울 접근성,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둘 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위례 지역도 많이 수요층이 더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판교나 이제 테크노밸리라는 업무직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빠져나간 흐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따로 잡아야 되는 시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판교와 서판교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교통이 완성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갭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 갭을 메운다라고 하는 시기는 아마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가져가도 지금 현재 고점은 아닐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또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부동산에 대한 은퇴 설계라고 하면 무조건 수익형 부동산을 원해야 되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근린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야지만 내가 노후 은퇴 설계가 가능하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후 은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설계라고 하면 또 특히 나이 고령자분들은 목돈이 나가는 비용들이 갑자기 나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꼬박꼬박 모으는 돈보다 내가 목돈이 나가는 돈도 충분히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목돈이 나갈 수 있는 현금화되는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수익형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준비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고령자가 아닌 40, 50대 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급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부동산은 가격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시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타이밍에 내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를 미리 설계하고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면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해서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들도 세워서 노후 자금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고령자가 연세 드신 분이 아니더라도 40대, 50대 그리고 30대 분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의 자금을 모은다라고 하면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융통을 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지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노후에 대한 준비,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을 이번 시간 통해서 모두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좋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 매도 타이밍뿐만 아니라 투자할 만한 입지 그리고 전략들, 세금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물론 궁금하시겠지만요.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이 또 필요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세미나 1:1 대면 상담 참석하시면 조금 더 알차게 정보 들어보실 수 있고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1:1 대면 상담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나도 이런 부분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